젖히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좋은지 네. 아무래도 지압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원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고개를 이제 앞으로 조금 숙이는 게 좋습니다. 숙여요? 네, 오. 목 뒤로 코피가 넘어갈 경우에는요,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 식도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넘어가면 기침이나 이제 호흡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식도로 넘어간다면 구토나 소화불량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코피는 목 뒤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이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피가 나면은 겁먹고 긴장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놀라죠. 네, 어른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천천히 안정이 되고요. 또 이 안정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코피는 결국 먹습니다. 코피가 흐르는 것은 결국은 지혈이 돼서 전신적인 질환이나 혈우병이 없는 이상은 먹게 되기 때문에 어른들도 침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지로 코를 틀어막는 경우가 많은데요. 휴지로 코를 틀어막는 건 좋지 않습니다. 휴지 갖다가 강하게 혈관을 압박해서 지혈을 하면은 코피는 먹게 되지만 코피가 먹게 된 다음에 휴지가 점막하고 혈관에 들러붙어서 코피를 빼는 도중에 코피가 멈춘 다음에 네. 휴지를 다시 빼는 도중에 다시 코피가 재출혈되는 경우도 있고요. 출혈하지 않더라도 점막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휴지는 써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안정시키고 고개를 숙이고 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 코 잔등을 누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뼈가 있습니다. 네. 뼈가 있어서 여기 지혈 효과가 별로 없고요. 앞쪽에 혈관이 많은 것은 이 콧망울 쪽입니다. 콧망울 쪽을 잡고 꼬집듯이 비틀어서 막아주는 게 혈관 출혈하는데 출혈을 지혈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흐르는 코피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굳이 코를 막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코피가 많이 나는데 10분가량 있으면 지혈이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보통 3, 40분간 흘려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흐른다 보면 그것이 진단 기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코피가 얼마큼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지연 원장님. 원인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어린아이들이 이제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다면요, 코피가 잘 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활용해가지고 잠자기 전하고 그리고 기상 후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네티팟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에서 많이 하는 걸로 코에다가 물을 넣고 반대쪽 콧구멍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주사기를 사용해가지고 물로 한번 코를 헹구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가 있으면은 용변 중에 코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변 중에 코피가 나지 않더라도 코 쪽으로 혈관이 충혈되기 때문에 코피가 다시 터지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디스크나 중풍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변비가 있으면은 용변 쪽에 힘을 주다가 디스크가 더 심해진다거나 중풍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비 관리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를 섭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피를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피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3G라고 해가지고요. 마늘, 은행, 인삼을 갈릭, 마늘, 은행, 인삼을 이제 3G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출혈을 더 심하게 만드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복용하실 때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가 어린아이들이 요즘 성장하고 면역을 위해서 홍삼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 홍삼도 같은 인삼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는 어린아이들은 인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출혈에 잘 먹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인삼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몸에 좋다고 해서 마늘이나 은행, 인삼을 많이 챙겨 먹는데 네. 이 세 가지 음식은 코피가 나시는 분들은 안 좋다고 하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몸에 좋은 음식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4가지 음식 정도를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근입니다. 인터넷 치셔도 많이 나오는데 연근은 이제 혈관에 열을 많이 내려주고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혈관에 염증이 있거나 그리고 코피가 많이 나는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쑥은 대표적인 지혈 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피를 맑게 해주고 지혈 작용이 있기 때문에 코피가 많이 나는 아이들에게 좋고요. 특히 쑥을 태우거나 끓인 물 갖다가 코를 세척해주는 것도 민간요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토마토 혈관 건강에 유명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투린이라는 성분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토마토를 자주 섭취하는 것도 좋고요. 케일을 비롯한 이제 쓴 맛의 야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염 성분들이 있는 야채가 많기 때문에 코피가 많이 나는 아이들은 쓴맛의 야채들을 많이 먹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잘 먹지 않는 아이, 편식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고 계시는데요. 자, 한의학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보충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우리 지연우 원장님께서 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예,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체질에 맞는 한약이나 보약을 먹으면은 잘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 한의학적으로 간신, 비패신의 기운 중에서
하나를 조금 떨어지게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기능이 떨어진 쪽에 약을 채워주는 게 좋고요. 대표적인 이제 한약 처방을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뚱뚱한데 편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땀하고 소변을 좀 많이 자주 보는 아이들은 위를 좀 건강하게 하는 평이산이라는 처방을 많이 쓰면은 아기들이 식욕이 조금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식욕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위가 편안해져서 자기가 더 양껏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평소에 배앓이가 많거나 복통, 설사, 변비가 있는 친구들은 소건중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소건중탕 같은 경우에는 장을 이제 많이 윤택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기들이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기 때문에 식욕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소 잘 때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리고 평소에 열감기가 자주 걸리고 그리고 몸에서 힘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약의 대표적인 처방 중에서 보중익기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장과 비장 기운을 같이 강화시키는 처방이기 때문에 그러한 처방을 사용하면은 아기들이 식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러한 적절한 처방에다가 녹용을 사용했을 때 약의 효과가 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